그림책 공감대화 격려로 사랑과 존중이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학급 만들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내용은요. 장애 이해 교육 주간을 맞아 함께 읽어볼 그림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소개해드릴 이 그림책은 캐나다의 시인이기도 한 작가가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처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남들 눈에 띄지 않아도 나만 아는 부족한 점을 갖고 있는 다 같은 사람이지요. 따뜻한 시선으로 그림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강물처럼. 네, 여기에 비어있는 곳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표지에는 이 주인공으로 생각되는 아이가 강물 속에서 물결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눈을 감고 있지요. 네, 과연 제목은 뭘까요? 제가 평소 때 제목을 알아맞히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떠오르는 단어들을 많이 생각하게끔 하는데, 나는 강물처럼 느껴요? 놀아요? 살아요? 나는 강물처럼 행복해요. 자유로워요. 여러 가지 있겠죠. 네. 그림책은 제목이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입니다. 작가님은요, 조던 스콧이고요. 자, 이 그림책은 그림이 조금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강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림을 좀 보시면서 떠오르는 것들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무엇인지 짐작하시나요? 네, 파도가 일렁이는 강물처럼 말해요니까 아마 바다보다는 강이겠죠. 네, 여기에 여러 가지 부유물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강가에서 굉장히 그 파도가 아주 많이 일고요. 또 이렇게 물보라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네, 강렬하다거나 또 이게 다 똑같지가 않죠. 왜 우리 굉장히 그 파도가 잔잔할 때 강물에 아주 은은하게 이렇게 잔물결이 퍼질 때는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굉장히 서로 다른 파도들이 보여요. 네. 자, 그럼 왜 이 면지에 이것이 있을까? 나중에 내용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눈을 떠요. 낱말들의 소리가 들려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싸는 소리가 들려요. 네. 일어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이거는 도대체 뭘까요? 네. 그리고 시계 소리, 시계가 있는 거 보니까 네, 시계 소리가 들렸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보이네요. 인형처럼 보이는데, 네. 여기는 느껴지시나요? 예. 열어놓은, 창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창밖에 보이는 여기 자동차, 그쵸? 자동차 소리가 들렸을까요? 네, 나를 둘러싸는 소리라고 하니까요. 평소에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를 둘러싸는 소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시계 자명종 소리도 있고, 알람 소리, 네, 그리고 물소리, 샤워하거나
또 음식할 때 나는 떨그덕거리는 소리, 네, 뭐 일어나라고 깨우는 소리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저는 약간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게 바로 낱말들의 소리가 들려요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네, 그냥 소리가 아니고 낱말들의 소리가 뭘까? 좀 이해가 선뜻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 나올까 하고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내 방 창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의 스, 소나무 가지에 내려앉은 까마귀의 끄, 아침 하늘에서 희미해져 가는 달의 드.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아하,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여기 이거는 앞에 그림에 나왔었죠. 네. 눈을 떴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난다라고 했어요. 나를 둘러싼 낱말들이 뭐냐면 바로 소나무, 까마귀, 다른 소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이런 낱말들의 소리를 밖에서 진짜 들을 수도 있고 내 안에서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그 어떤 것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소나무의 스가 입안에 뿌리를 내리며 혀와 뒤엉켜 버려요. 까마귀의 끄는 목구멍 안쪽에 딱 달라붙어요. 달의 드는 마법처럼 내 입술을 지워버려요. 나는 그저 웅얼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네, 여기 창, 네, 유리창에 비친 이 친구의 얼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소나무와 달과 까마귀가 있죠. 근데 이 단어들을 말을 하려고 하면 혀와 뒤엉키거나 목구멍 안쪽에 달라붙고 웅얼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네,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 아이인지 짐작이 되셨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이 친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하고 싶지만 말이 잘 되지 않을 때, 네, 뭐 물론 심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요. 나는 아침마다 목구멍에 달라붙는 낱말들의 소리와 함께 깨어나요. 나는 돌멩이처럼 조용해요. 소리 없이 아침밥을 먹어요. 말 없이 학교 갈 준비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돌멩이처럼 조용하다는 거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네, 이때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학교에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요. 말을 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선생님이 나에게 무언가 물어보면 모든 아이들이 나를 돌아다 봐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겠어요? 네, 왼쪽의 그림은 굉장히 선이 좀 분명한 편이에요. 그쵸? 면의 경계가. 근데 오른쪽은 어떤가요? 네.
이게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디인지? 네, 선생님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봐서 모두가 나를 돌아다 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전에 물어보기 전에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아이의 전지적 시점인 거예요. 이 아이가 봤을 때는 여기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선명했고요. 근데 그 순간, 나를 돌아다 보는 순간 나는 내 눈앞이 보이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뭔가 눈앞이 캄캄해지고 굉장히 긴장되고 불안해져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정도? 뭔가 보이긴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네,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떠실까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네, 이 아이가 이 아이고요. 여기 이 친구가 이 친구죠. 이 오른쪽 그림에서 나타난 이 아이의 심리는 어떤 감정인지, 네,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되고 당황스럽고, 네, 무섭고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약간 좀 검게 전체적인 느낌이 검은색이 강하죠. 네, 그래서 암흑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이 장면에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내 입에서 혀 대신 소나무 가지가 튀어나오는 걸 보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 목구멍 안에서 까마귀가 깍깍 우는 걸 듣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가 입을 열 때 스며 나오는 달빛을 보지 않아요. 네, 분명히 이 아이는 뭔가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거죠. 들을 수가 없기도 하겠지만요. 이 아이는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 보면 달과 소나무와 까마귀가 이 아이 얼굴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저희들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귀를 기울여요. 아이들은 내 얼굴이 얼마나 이상해지는지만 봐요. 내가 얼마나 겁을 먹는지만 봐요. 내 입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내 입은 아침의 그 낱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 나타난 이 아이의 이 그림들이 모두 이 주인공 아이 한 명의 표정들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을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아이는 뭔가 말을 하려고 했어요. 보이시죠? 그런데 뭔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고개가 떨구어지고요. 네, 더 떨구어져서 이 아이의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뭘까요? 네, 매우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빨갛게 뭔가 부끄럽거나 뭔가 아니면 에너지를 내었거나 그러고 다시 또 희미하게 옅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다시 그러한 상태를 좀 더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뭐 거의 색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거는 어떤 상태를 뜻하는 걸까요? 여기에도 살짝 좀 뭔가 또 한 번 더 시도가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좀 더 그럴 때마다 더 많이 힘들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더 불편해지고 감정이 좀 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저는 이 장면이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이 아이의 이제 내면의 심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우리도 뭐 가끔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할 때 이렇게 힘들 때 있잖아요. 네, 당황스럽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때, 만약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가 아는 것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말하고 싶은데 누가 나의 입을 이렇게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무척 좀 마음이 많이 아픈 장면입니다. 아침은 언제나 힘들어요. 오늘은 유난히 그래요. 그 어떤 날보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했어요. 오늘은 내 차례예요. 그런데 입이 아예 꼼짝도 안 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빠가 나를 데리러 학교에 왔어요. 발표를 잘 못했나 보구나. 아빠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어요. 우리 어디 조용한 데 들렀다 갈까? 네, 아이의 표정 보이세요? 어떤 감정일까요? 네. 아빠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갔어요. 우리는 알록달록한 바위와 물벌레들을 살펴보면서 강을 따라 걸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아빠와 단둘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지만 발표 시간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 많은 눈이 내 입술이 뒤틀리고 일그러지는 걸 지켜보았어요. 그 많은 입이 키득거리며 나를 비웃었어요. 네, 이 부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좀 미안하고 죄책감도 느껴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 많은 눈이 내 입술이 뒤틀리는 걸 지켜보고 그 많은 입이 나를 비웃고 그걸 보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네, 감히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만약 그런 상태였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많이 우울해지고 힘들고 불편하고 너무 미안하고 위축되고 그러더라고요. 뱃속에 폭풍이 일어난 것 같아요. 두 눈에 빗물이 가득 차올라요. 진짜 빗물일까요? 아니면 눈물일까요? 아빠는 내가 슬퍼하는 걸 보고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러고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나는 강물을 보았어요. 강물처럼 말한다는 게 뭘까요? 물거품이 일고 소용돌이 치고 부비치다가 부딪혀요. 왜 아빠는 강물처럼 부딪힌다고 말하셨을까요?
강물은 물거품이 일고 소용돌이 치고 굽이치다가 부딪힌다. 그러면 이 친구가 말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잔물결처럼 아주 매끄럽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다양하게, 사실 부딪히기도 하고 굽이치고 부딪히는, 말을 할 때도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는 눈을 감고 생각하는지 강물의 소리를 듣는지. 네. 이 책은 사실 양쪽으로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좀 갈라진 거 보이시죠? 자, 왼쪽을 한번 펼쳐 볼게요. 네. 이렇게 강물이 보입니다. 아빠는 말했어요. 내가 강물처럼 말한다고. 오른쪽을 펼쳐 볼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양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강물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울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울음을 삼킬 수 있거든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는 말하기 싫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매끄럽지 않아도 네, 소용돌이 치고 굽이치며 부딪히면서 말하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나를 둘러싼 낱말들을 말하기 어려울 때면 그 당당한 강물을 생각해요. 물거품을 일으키고 굽이치고 소용돌이 치고 부딪히는 강물을요. 당당한 강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용기가 나는 말인데요. 당당한 강물이라고 하니 그 빠른 물살 너머의 잔잔한 강물도 떠올려요. 그곳에서는 물결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반짝거려요. 내 입도 그렇게 움직여요. 나는 그렇게 말해요. 강물도 더듬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요.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학교에 가서 발표 시간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강에 대해서 말했지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네. 그래서 이 강물이 굽이치고 소용돌이 치고 부딪히는 이 강물의 모습을 면지에 실었나 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렇지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함께 생각 나누기 전에요. 우리 여기 작가인 조던 스콧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내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가끔씩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날이면 아버지는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러고는 발표를 망치고 속상해하는 나를 강가로 데려갔어요. 그런 날에는 내 입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꺼내는 게 고통스럽기만 했어요. 같은 반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고요. 그저 조용히 있고만 싶었어요. 아버지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을 따라 걸으며 돌 위를 건너뛰고 연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벌레를 잡고 블랙베리를 땄어요. 어느 날
강물이 밀려오는 걸 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말을 더듬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기 쉬워요. 사실 누군가 말을 더듬는 것을 보고 듣는 일은 편치 않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내려고 끝까지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니까요. 일그러진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끄럽고 정상적인 말은 조각조각 흩어져 버리지요. 말을 더듬다 보면 유창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언어치료사 선생님은 내가 유창하게 말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하시곤 했지요. 하지만 나는 강물 앞에 서면서 유창하다는 것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되었어요. 강에도 강의 어귀가 있고 물살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합쳐지는 곳이 있어요. 강물은 자연스레 꾸준히 흐르면서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요. 자신의 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강물도 더듬거리며 흘러가요. 내가 더듬거리면 거리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에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들리나요? 말하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가요? 단어가 몸속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멈추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말하나요?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단어를 잊어버리나요? 아니면 단어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느끼나요? 가끔 말하기 꺼려질 때가 있나요? 가끔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나요? 아버지가 나를 강으로 데려가 주시면 외로움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강물을 가리키며 강물의 이미지와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강물 같은 내 은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자연의 움직임 속에도 내가 더듬거리면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덕분에 나는 내 입이 바깥 세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즐겁게 지켜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말해요. 단순히 말을 더듬는다고 말해버리기 힘든 면이 있어요. 단어와 소리와 몸을 가지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복잡한 노동을 하는 셈이거든요. 내가 말을 더듬는 것은 나만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날 유창하게 말하지 못한 여러 입이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의 일부이기도 해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날씨 이야기를 가볍게 주고받거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그런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진 흐름 말이에요. 말을 더듬으면서 나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동시에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기도 해요. 말을 더듬는 건 두려움이 따르는 일이지만 아름다운 일이에요. 물론 나도 가끔은 아무 걱정 없이 말하고 싶어요. 우아하게, 세련되게, 당신이 유창하다고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요. 그러나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강물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조던 스콧. 여러분, 저도 사실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특히 작가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물론 뭐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말이죠. 그래도 읽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생각 나눌 주제들이 있겠지요. 질문을 만들어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만들긴 했는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질문과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께서도 만든 질문이 또 좋은 게 있다면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고 서로 공유가 되어서 더 큰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책을 읽고 어떤 느낌, 생각이 들었는지 일단 이야기 나누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인공의 마음이 얼마나 이해되었는지, 그의 입장에서 어떤 감정이었을지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림책에 나왔던 장면 중에 교실에서 발표 시간에 힘들어하는 주인공을 보며 비웃는 친구들의 많은 눈과 입이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한번 생각하고 토론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혹시 내 주변에도 이와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거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나도 어린 시절 혹은 어느 한때 이런 말을 더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있었겠죠. 만약 그럴 때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누구나 한 가지쯤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는지, 이 질문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해야 하는 시간. 어쩔 수 없이 그럴 때 나의 그런 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주고 바라봐주고 어떤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네, 말이나 행동, 태도 등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서로 비슷한,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다 완벽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비슷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진심으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도와주고 도움이 되며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어떤 태도와 노력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들을 만들었는데 이거 이외에 또 좋은 질문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이들과 함께 이 책을 읽고 아주 깊이 있게는 아니어도요. 1학년하고도 충분히 사실 1, 2학년 아이들 중에는 아직 말이 좀 서툴고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 글씨도 좀 아직 힘든 아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실 때는 제가 좀 전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가 한 가지쯤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나 스스로는 내가 부족한 점을 갖고 있을 때 위축되거나 하기보다 아까 강물처럼 당당한 강물을 떠올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강물처럼 당당하게 굽이치고 소용돌이치고 부딪혀가며 하나하나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용기와 힘, 에너지, 희망, 네, 그런 것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림책 공감대와 격려로 사랑과 존중이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학급 만들기 11번째 시간 장애 이해 교육 주간에 함께 살펴본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입니다. 꼭 장애 이해 교육 주간이 아니더라도요. 조금 우리 교실에 힘들어하는 아이 또 내가 스스로 좀 위축되고 힘들 때 그때 이 책을 읽으면 스스로 작은 위로와 에너지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